안녕하세요. 노동관계법규 공부하시려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예상문제와 기출문제라고 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예상문제도 좀 하나 해놨고, 그 다음에 핵심 기출문제라고도 또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래도 정 어렵다, 이게 정답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553페이지 2014년도 1회차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정답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을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를 본문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라는 말씀을 몇 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취득일과 상실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업한다면 입사일이 되는 거죠. 입사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였다. 적용 제외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되면 적용받게 되는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회사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이 적용받게 되는 날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본 거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상실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첫 번째, 그 고용보험의 회사 입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되게 되면 상실되는 날 상실되는 거죠. 예, 고용보험을 해지되는 날이 되겠죠. 상실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적용 제외자였던 자가 적용되는 날에 적용된다면 적용되던 자가 적용 제외자가 된 날 또 되겠죠. 적용 제외자가 된 날. 그죠? 그때 상실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한 경우와 이직하는 경우 어떻다? 그날이 아니다? 무슨 날이다? 그 다음 날이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요거는 다른 것들은 다 대부분 그 날짜인데 요 두 가지만 다음 날에 상실하는 걸로 된다. 그죠? 그런 얘기 제가 본문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틀린 설명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맞죠?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라 적용받게 된 날 상실한 걸로 봐야 되겠죠. 고용된 날이 아니죠. 요게 좀 틀렸네요. 그다음에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이거죠. 보험관계 성립한 날. 이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겠죠. 그럼. 다음,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되는 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그렇죠. 여기 그 얘기잖아요. 그죠? 적용되던 자가 적용 제외자가 된 날. 그죠? 다음 2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애 권한 또는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일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노동부 장관이 하는 일이고,
노동부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 첫 번째가 한국고용정보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부에서 그러한 인증 업무를 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 장관이 하는 일이에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관한 거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네요. 나머지는 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문제,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세 이상 또는 15세 미만일지라도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연소자에 대해서 금기법에서 나오는 연소자에 대한 개념이 18세 미만과, 그죠? 두 번째는 15세 이상 18세, 그 다음에 15세 미만,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 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대신 취직 인허증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세 미만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소자 증명서. 연소자 증명서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 다음에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뭐가 필요하다? 취업 동의서. 네.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어떤 분야? 공연, 예술 분야.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연소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인가를 얻는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명시적으로 청구하거나 혹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하는 거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게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자. 그 다음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출산 전 휴가 부여 일수는 60일이 아니고 며칠이죠? 단태할 경우는 90일, 다태할 경우는 120일인 거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사살한 경우에는 청구하여도 보호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부여해야 되고, 출산 전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 거죠. 뭐죠? 임신 중절 수술, 인공 중전 수술인 거죠. 그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떼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쓸 수 없는 경우죠. 다음 4번,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직장 폐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들이 노동쟁의예요.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직장 폐쇄,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그 다음에 대체근로. 이것의 경우에는 노조에서 불법행위를 할 때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의 대응수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연령에 따라 차등하는 경우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직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연령을 낮춰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령차별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본문 내용 할 때 무슨 예를 들어드렸었나요? 물류센터에서 뭐 물건 상하차 할 때 젊은 사람만 하지 나이 드신 분들은 허리 아파서 못한다고 하더라. 당연히 젊은 사람만 쓰는 거죠. 적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이라 하더라도 정년을 설정하면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면 차별이 아닙니다. 근속기간의 차이로 인한 임금, 복리후생에서의 차 등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것도. 관계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 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6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예, 일반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두 계층에 대해서는 아니다. 예. 첫 번째는 기간제. 이제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파견직. 이 두 계층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다? 예, 육아휴직 쓰고 와서 다시 1년간 근무하더라도 그 1년간 육아휴직한 걸 일한 걸로 치지 않을게. 2년 넘지 않은 걸로 인정해줄게.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2번이 틀린 얘기죠? 다음에 생후 1년 미만 영유아는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죠. 당연히 생후 1년 미만 당연한 거죠. 몇 세까지 가능한 거예요? 만 8세 초등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 거니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 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고용보험과 관련돼서 내가 고용보험의 취득과 상실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과 관련된 것들,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관련된 것들, 실업급여와 지급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내가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정답? 예,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8번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예, 뭐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 어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예, 취업규칙이라는 걸 볼게요. 취업규칙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라? 사규라고 불려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규정을 정해놓은 문서예요. 문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 뭐 출퇴근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징계에 관한 거, 혹은 뭐 포상에 관한 거, 또 임금에 관한 거, 뭐 등등등등 웬만한 것들은 규칙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회사 사규니까 어떤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일반적인 모든 근로자가 통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용. 그죠? 일반적인 모든 근로자라면 다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근로계약 기간을 여기다 정해놨다? 이상하지 않나요? 근로계약 기간은 뭐예요? 개개인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뭐로 전체가 보는 취업규칙에 담아놔요.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개개인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때마다 넣으면 되는 거지 취업규칙에 뭐로 넣나 이걸.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근로계약기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음에 9번 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 의료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 중 하여튼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의 정답만 맞추지 말아라. 정리해라.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그래서 재해 의료금 보겠습니다. 자, 재해 의료금이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킬 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 이 교육생이 재직자라면 뭐가 된다? 산재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산재 처리가 되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제1호금을 회사 입장에서. 근데 산재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1호금을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 적용자는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재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자, 사고 발생할 때 제1호금을 줘라. 그럼 이 사람이 A 사업주가 교육을 시켰고 교육생이 A 사업주한테 교육을 받다. 그럼 당연히 발생하면 제1호금은 A 사업자가 주는데, 그렇지 않고 딴 사람한테 위탁을 줬다. 그러면 A 사업주가 누구다? 위탁자. 위탁을 주는 자. B 사업주가 뭐가 된다? 위탁을 받는 자. 수탁자라는 거죠. 수탁자. 그죠? 그랬을 때 이 사업주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사고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규책 사유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주고, 이 사람의 규책 사유가 없을 땐 누가 줘라? A 사업주가 줘라. 제1호금을. 제가 그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교재에 있는 것들 때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지문은 뭐예요? 산재 적용자는 제외한다. 그죠?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위탁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가 제1호금을 부담한다. 이것도 맞죠. 예. 수탁자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수탁자가 바로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위탁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제1호금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10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기본 원칙이 아닌 걸 물어본 거다. 첫 번째,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주도적인 고용 안정 역할을 보장한다. 예. 고용 문제는 고용 관리는 누가 주도가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할 때. 누가 고용 문제를 주도해야 된다?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고용 문제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너 A 사업주 너 200명 고용해, B 사업주 너 300명 고용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지, 자본주의나 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고용 문제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주도해야 된다? 사업주가 주도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번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확보해주고 사업주의 고용 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주라는 거죠. 예, 4번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고, 또 휴가 일수는 며칠이에요? 5일의 범위에서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그럼 5일간 쓸 수 있는데 3일은 유급, 이틀은 무급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고령자 기준 고용률 엄청나게 시험 잘 나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관한 문제 중 운수업은 몇 %냐 이거죠. 운수업. 예. 고령자 기준 고용률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몇 %다? 2%다. 그다음에 운수업, 부동산업, 그다음에 임대업,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저거는 힘을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고용해도 된다 그래서 6%. 그 다음에 기타는 몇 %다? 예, 3%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고령자 법에서는 이거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다음 13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이거 제가 마지막 장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업훈련교사를 관련된 것들은 첫 번째 양성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향상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이기 때문에, 예,
교직훈련 과정도 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3번 전직훈련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에 14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집주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법률이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문제.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헌법에 평등 이념 들어가 있고요. 모성 보호 부분도 들어가 있고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근로 여성의 보호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근로 여성 보호라는 부분은 없고요. 근로하지 않는 여성까지 보호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근로하는 여성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성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모든 여성에 대해서 일하려고 든다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근로 보호라면 맞을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 문제. 그 다음에 15번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근기법에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련돼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제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은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이었냐면 뭐 그 방송 편집이라든가 혹은 뭐 디자인이라든가 등등등 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4번인지 5번인지 정확히 기억나는데 사회복지 사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쪽은 농림어업 쪽, 주로 농사를 짓는 것, 혹은 뭐 축산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등등등등등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왔던 게 업무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다음에 기밀 취급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었죠. 이거 아마 교재를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뭐예요? 정답이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다음은 1번 그 판매직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판매 관련. 그 다음에 16번 가로에 들어가는 헌법상 국가는 이것도 헷갈릴 수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방법입니다. 법률적 방법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번 고용정책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실업 예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한 게 법의 문제는 노동관계법규의 문제는 두 가지 주의해야 된다. 숫자, 말장난. 여기 분명히 6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고쳐서 나왔죠. 그죠? 이런 숫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며칠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실업신고해라. 며칠 이내. 지체 없습니다. 지체 없이. 제가 고용보험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자, 실직을 당한 사람이 고용센터에 가서 뭐해라? 구직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도 해라. 언제? 이직한 다음 날부터 해서 며칠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어쨌든 이직한 다음 날부터 해서 그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언제까지다? 12개월 이내에 받아가라. 근데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땐 그것만큼 연장해 주겠다. 연장해 주더라도 4년까지만 연장해 준다. 4년이 넘어가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그 기간이 지나서 와서 신청하면. 그죠? 어쨌든 지체 없이 신청하라. 지체 없이. 며칠 이내가 아니라. 참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 예. 조금만 신경 쓰면 쉬운 문제인데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다음 19번.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목적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예, 구인자로부터 받지 말라는 소리는 없었고요. 응모자로부터 받지 말라고 돼 있었죠. 응모자. 그다음에 그 이제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서 응모자로부터 받지 말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이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누구든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한다. 예. 허가 받는 사업은 딱 하나예요. 우리 이 시험 문제 나오는 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예, 그 근로자 공급 사업이고 나중에 이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파견법을 보게 되면 파견 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등의 이유로 직업 소개 또는 직업 지도를 받거나 고용 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예, 균등처우 부분 나왔었죠. 그다음에 20번.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된 직업안정법에 따름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었냐? 자, 하여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느냐? 그래서 수행 가능 기관, 예,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뭐하다? 비영리 기관. 그 다음에 예,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무슨 기관이다? 훈련 기관인 거죠. 그러면 여기 뭐라 했어요? 직업 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직업 상담, 구인, 구직 등록, 상담 좀 이따 해야 되겠죠? 등록 먼저 해야 되겠죠? 구인, 구직 등록이라든가, 예, 직업 알선,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했으니까 직업 상담, 재취업 상담,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 기타 노동부 장관이 예,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직능법에 따라서 설립된 훈련기관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요? 자, 이거 다 지금 제가 생략한 게 있죠. 고령자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고령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령자를 위한 예, 직업능력개발 훈련. 훈련기관이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처럼 여기 3번에서처럼 기타 노동부 장관이 하라고 하는 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시설 요건이 있다 그랬죠. 시설 요건, 그죠? 뭐가 필요하다? 예, 전화 일회선이 필요한데 어떤 전화 일회선이에요?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두 번째, 컴퓨터가 한 대 이상 필요하다 했어요. 컴퓨터 한 대. 뭘 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담.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가능해야 되겠죠. 온라인 상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실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설 요건.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적 요건. 자, 상담 전담자가 한 명 이상. 그 다음에 운영 지원자가 또 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운영 지원자. 네, 각각의 한 명 이상이라는 거. 이렇게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 그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서 비영리 기관. 예,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예, 이거죠. 이건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예. 야,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기출문제든 예상문제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본문 내용을 조금이나마 그러면 또 틀어서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한 번쯤은 정리하는 거 어렵다면 교재라도 다시 들춰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라고 한 번이라도 보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노트에다 정리해 놓으면 더욱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예. 꼭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그러면 2차 시험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